what life could be. 네, 안녕하세요. EBS 하나뿐인지구의 최평순 PD라고 합니다. 하나뿐인지구 많이 보세요? 네, 하나뿐인지구는 금요일 8시 50분에 하는데요, 저녁에. 저희 6명의 PD가 있어요. 그래서 6주에 하나씩 만들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젊은 PD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가 미디어컵이라고 이제 일회용 컵인데요. 제가 제 동기랑 이번에 만든 플라스틱 인류라는 2부작이 10월 4일이랑 10월 11일에 방송이 됐어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랑 일회용 컵이라는 주제랑 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편집을 해왔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컵에 이제 종이컵에 포장되는 코팅되는 그 안에 내부 코팅제도 플라스틱 수지고 또 여러분이 이제 그 위에 뚜껑을 덮는 것도 PS 폴리스티렌 수지 또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경우에 뭐 P2나 여러 이런 커피 체인점마다 또 컵의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에 코팅된 게 플라스틱 수지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 뚜껑별로 뭐가 다른지 거기에 뜨거운 물 그 커피가 닿았을 때 어떤 게 용출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주제 의식에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예, 심지어 이제 중국 중화요리점에서 배달되는 랩이나 아니면 다른 뭐 비닐봉지 이런 게 플라스틱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고 웨딩 드레스에 쓰이는 그런 플라스틱 섬유도 플라스틱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기획하게 된 게 플라스틱 인류라는 2부작이고요. 그 중에서 2부 플라스틱 다이어트라고 8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플라스틱에 100시간 동안 과다 노출돼서 살아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를 이제 실험한 작품입니다. 일단 3분 정도로 편집을 해왔거든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된 것은 1940년대. 인류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한 플라스틱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이 플라스틱 공장 노동자가 아닌 일반인에게서 검출되면서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라며 우려가 시작된 것이죠. 지난 9월 8일 우리는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빈도와 관계없이 8명 모두에게서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된 것이죠. 우리는 8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는데요. 100시간 동안 플라스틱만으로 제한된 식사와 생활을 한다는 뜻의 플라스틱 다이어트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서 생활을 하시는 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여기 준 캔이나 컵라면으로 식사를 하시든지, 세 번째 규칙은 금요일 날 점심은 저희가 특식으로 드릴 겁니다. 꼭 그걸 드시는 그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덟 명의 참가자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처음엔 주위에 플라스틱이 많아서 놀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3, 4일째로 접어들자 피곤함과 소화불량 등을 호소했죠. 이는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공통적인 반응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들의 몸에는 실험 전보다 독성 성분이 늘었을까요? 플라스틱 다이어트 종료 직후 8명의 혈액을 다시 채취해봤는데요. 분석 결과 총 7명의 참가자가 포탈레이트 농도가 증가했고 그 중에는 13배나 증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스페놀 A 농도는 3명이 증가했고 많게는 7배까지 늘었습니다. 포탈레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재질 시험 결과에서도 보여주셨다시피 그 대량으로 생산된 랩이 씌워진 그런 식품 섭취, 주로 배달용 식품이 되겠죠. 그런 섭취를 했던 것이 좀 많이 노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BP의 경우에는 아마 단연코 그 통조림 제품들에서 검출이 되고 그러한 통조림을 직접 가열을 하거나 그래서 그 통조림 상태에서
용기를 옮기지 않고 섭취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혈중에 비스페놀 A 농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이 되는 네, 우선 뭐 실험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서 피를 뽑으면은 플라스틱 성분이 나와요. 그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실 이 문구에서 좀 꽂혀가지고 이 프로그램 기획을 시작했고, 당연히 100시간이 지나고서는 그 몸속에서 나왔던 플라스틱 성분이 더 증가를 했죠.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다음 얘기할 작품은 이제 플라스틱 인류의 이전 버전격인 텀블러 라이프라는 2010년도에 만든 작품입니다. 이때 저는 이제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독립 영화로 만든 거였는데 그 서울 환경영화제에 출품하게 되면서 뭐 관객분들을 만났고요.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매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뭐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이랬는데, 그때가 뭐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정이다 해서 여러 가지 좀 거대 담론이 환경적으로 있을 때였는데, 일상에 있는 우리들은 뭐 맨날 종이컵 쓰고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제가 텀블러를 좀 열심히 써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많이 쓰시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텀블러를 이렇게 잘 쓰게 될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해서 텀블러 잘 쓰는 고수들을 만나서 그들의 비법을 좀 들었고, 그다음에 텀블러 안 쓰는 사람한테 텀블러를 쓰게 하는 실험으로 만든 작품이었고요. 이때가 2010년이었어요. 2010년이면은 3년 반 정도 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2007년, 8년 전부터 커피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커피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됐고, 그때 이제 텀블러라는 게 외국에서 많이 도입되면서 좀 텀블러라는 개념이 확산됐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흘렀고, 저도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PD라는 입장으로 이번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3년 반 전에 제가 만들 때도 저 말고는 텀블러라는 거에 대해서 뭐 영화나 미디어에서 건드린 적이 없는 소재였고, 이번에 플라스틱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도 특별히 다른 타 방송국이나 뭐 EBS 하다뿐이지구 내에서도 만든 적이 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은 사실 미디어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내용이 일상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좀 아침 방송에서만 몇 번 한 10분, 15분 미만의 꼭지로만 나왔지 3, 40분짜리 다큐멘터리 나온 적은 없더라고요. 또한 꼭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오히려 이제 커피를 많이 더 마시다 보니까 텀블러에 사용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제 개인 1인이 쓰는 종이컵의 양이나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썼던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이 더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컵 보증금 제도나 이런 거 저희가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텀블러랑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계속 3년 반 동안 이 두 주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라서 시청률이 나오기도 힘들고, 또 많은 분들한테 재밌게 3, 40분짜리 다큐를 만든 게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것이잖아요. 매일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먹을 때마다 머그컵에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들고 온 텀블러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런 일상적인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텀블러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플라스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쓰는 분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가 좀 더 우리 환경이 더 나아지고, 또 환경 프로그램도 그만큼 제 몫을 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이 주제에 천착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로 방송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3년 반 동안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더 재밌고 더 일상적인 소재로 해서 이런 소재가 시청자의 공감을 넓힐 수 있도록 다른 하나뿐인 두 다섯 명 PD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